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 동계공원에서 라디오 체조 음악이 살짝 흘러나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조용히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부끄러움이나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발리부전, 즉 ED는 흔히 남성의 자존감과 직결되어 속으로만 끙끙 앓게 되는 주제이죠. 그런데 의사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ED는 혈관에서 날아온 편지입니다. 음경으로 가는 혈관은 아주 가늘고 섬세해서 온몸의 혈관이 조금씩 굳고 좁아질 때 가장 먼저 변화가 드러나기 쉽다고요. 그 편지는 소라는을 떨지 않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잠, 아침 기운이 줄어드는 느낌, 시장 올라가는 오르막에서 숨이 가빠지는 작은 순간으로 우리를 살짝 불러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그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차분히 듣고 확인하고 돌보는 법을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아침에 미역국을 데우고 김치를 덜어 밥상에 올릴 때 그 평범한 하루의 리듬 속에 혈관을 살리는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 국물은 조금 덜어내고 단백질은 두부나 계란, 생선으로 챙기고 점심시간에는 한 정거장 먼저 내려 10분만 더 걸어도 혈류는 잔잔히 살아납니다. 저녁에는 손주가 다녀간 빈 의자에 살짝 앉아 보리차를 한 잔 마시며 오늘의 피곤함을 다독이는 호흡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이면 내 혈관이 그리고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물론 생활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약을 쓸지,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수면 중 코골이가 문제인지, 고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얽혀 있는지 그 판단은 혼자서 애쓰지 마시고 동네 내과나 비뇨의학과, 필요하면 순환기 내과에 도움을 빌리시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기본 수치를 확인하고 보건소 금연 클리닉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훌륭한 첫걸음이죠. 배우자와의 대화 또한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손만 잡고 동네 한 바퀴 걸을까요? 처럼 부담을 덜어주는 한마디가 우리 둘의 마음을 같은 방향으로 틀어줍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을 떠올려보면 새학기 첫날 학교 가던 아침 공기, 시장 골목, 칼국수의 김, 겨울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사연 하나가 오늘의 마음을 붙잡아주듯 건강도 그런 기억 위에 천천히 쌓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혼내지 않고 작은 변화를 칭찬하면서 28일만 꾸준히 걸어보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혹시 두려움이 앞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을 줄이는 길은 사실 확인에서 시작하니까요. 오늘 영상은 ED를 수행의 평가가 아니라 혈관의 신호로 바라보는 시선을 드리고 생활과 약물, 운동과 대화, 그리고 병원과 지역의 자원을 엮어 안전하고 따뜻한 길을 함께 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ED가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낼까요? 다음 순서에서는 왜 ED가 혈관의 편지인지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칼국수 냄새에 잠시 발길을 멈추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왜 마음은 여전한데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낼까요? 여러분, 의사들이 ED를 혈관에서 날아온 편지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큰 고속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골목과 같은 미세한 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경으로 향하는 혈관은 유난히 가늘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전신의 혈관의 기름때처럼 쌓이는 죽상경화가 조금만 진행돼도 넓은 고속도로, 믿겨지지 않던 변화가 이 가느다란 골목에서 먼저 막히듯 드러나기 쉽습니다. 마치 배달 오토바이가 큰 길에서는 싱싱 달리다가
동네 마지막 골목에서 과자 상자 하나가 떨어져 길목을 가로막으면 가장 먼저 제동이 걸리는 것과 닮았습니다. 이때 핵심은 속도보다 길의 상태, 즉 내피 기능입니다. 내피는 혈관의 안감을 이루는 부드러운 내면으로 산책할 때 공원길을 쓸어주는 관리인의 손길처럼 혈류를 매끄럽게 유지해 줍니다. 이 내피가 건강할수록 질산화물 UNNO, AGIT, ESTY를 잘 분비되어 혈관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고 피가 무리 없이 흐르지요. 반대로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거나 혈당이 높아 혈관을 자극하거나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 기름때 같은 찌꺼기가 안쪽에 붙기 시작하면 내피는 쉽게 지치고 상처를 입습니다. 흡연은 그 상처를 덧나게 하는 성급한 바람 같아서 회복을 더디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죠. 그 결과는 생활 속 작은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점심에 국밥을 비우고 나면 괜히 더 무겁고 졸립다든지, 시장 올라가는 완만한 오르막에서 예전보다 숨이 조금 더 차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 같지 않은 기운이 감지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지에서 130토와 85를 넘나드는 혈압 수치, 공복 혈당이 100을 살짝 넘는 경계 상태, LDL이 160을 웃돌며 빨간 표시가 붙은 경험, 혹은 허리둘레가 어느새 줄자 표시를 넘어선 순간들이 그 신호에 살을 붙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길이 조금 좁아지고 거칠어진 탓에 먼저 티가 나는 곳이 바로 그 가느다란 혈관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을 넓히는 방법은 생각보다 소박하죠. 국물은 반 공기만, 반찬은 나물과 김치를 먼저 집고, 단백질은 두부와 계란, 제철 생선으로 채우고, 버스에서는 한 정거장 먼저 내려 시장까지 10분만 더 걸어보세요. 저녁에는 손주가 남기고 간 크레파스 자국을 닦아내듯 몸의 피로를 부드럽게 지우는 느린 호흡을 한 번 길게 내쉽니다. 이런 선택들이 모이면 내피는 다시 반짝 윤이 나고 UA 손길이 혈관을 다독입니다. 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사와 상의해 안전한 길을 고르는 것도 현명합니다. 다만 오늘의 핵심은 ED가 단지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서운함의 이름이 아니라 전신 혈관이 지금 돌봐달라고 건네는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 종이 울리면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가듯 신호를 들었을 때 제자리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편지가 도착하는지 놓치기 쉬운 징후를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다음 순서에서는 밤과 아침, 계단과 수치, 그리고 잠버릇 속에 숨어있는 4가지 신호를 차분히 꺼내보겠습니다. 새벽 3시, 복도 센서 등이 잠깐 켜졌다 다시 어두워집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잠이 깨고 아침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는 대개 일상 가장 평범한 순간에 스치듯 지나갑니다. 첫째로 많이들 말하기 쑥스럽지만 가장 분명한 힌트는 아침 발기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처럼 매일같이 단단해야 정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횟수와 강도는 자연스레 줄 수 있고 수면의 질이나 스트레스, 전날 음주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다만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예전과 다르게 꾸준히 약해졌다거나
아예 사라지다시피 했다는 체감이 이어진다면 이는 혈관 내피 기능이 지쳐가고 있다는 알림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계단이나 오르막에서의 숨가쁨과 종아리 당김은 말초 혈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3층까지만 올라가도 종아리가 뻐근해 잠깐 쉬었다 가야 한다든지, 시장 가는 골목 오르막에서 묵직한 당김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나 근력 저하와 뒤섞여 보이면서도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특히 쉬면 나아지고 다시 걸으면 도지는 양상이 반복되면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수치가 말해주는 변화입니다. 동네 약국 자동혈압계에 팔을 끼워보니 예전보다 수축기, 이완기 숫자가 자주 올라간다거나 국가건강검진표에서 공복 혈당이 100 근처를 자꾸 맴돌고 LDL이 빨간 글씨로 표시되는 경험, 허리둘레가 어느새 줄자 눈금 한 칸을 넘어선 순간대 이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듯해도 함께 모이면 길이 조금 좁아지고 거칠어졌다는 맥락을 만듭니다. 넷째로, 배우자나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의심입니다. 한동안 코를 더 크게 골고 숨이 끊기는 것 같아 깨웠다는 이야기.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낮에도 졸림이 잦아진 변화는 산소 공급이 고르지 못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은 혈압과 혈관에 부담을 주어 ED와 서로 엮이기 쉬우니 배우자의 관찰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4가지가 있다고 해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무릎 통증, 빈혈이나 갑상샘 문제 같은 다른 원인과도 증상이 겹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증상 1 진단이 아니라 증상 대 확인으로 가야 합니다. 비뇨기과에서 생활력과 관련 증상을 편안히 상의하고 필요하면 순환기 내과에서 심전도, 혈액검사, 경동맥 초음파 같은 기본 검사를 통해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수면 문제는 수면 다원 검사가 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건강검진표를 서랍에서 꺼내 최근 2지 3년치를 나란히 놓고 혈압, 혈당, 지질 변화를 한눈에 보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보입니다. 배우자와는 나이 탓이란 말로 덮지 말고 요즘 신호가 조금 달라서 병원 가서 확인해 보려 해요 라고 나누어 보세요. 혼자가 아니어야 더 든든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드린 신호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그 무게를 생활의 작은 변화를 통해 조금씩 나누어 들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막막함을 덜어줄 실천법을 드리겠습니다. 국물은 반만, 걸음은 10분 더, 잠은 반 시간 일찍, 숨은 깊고 느리게. 혈관이 좋아하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일상의 장면 위에 차근차근 얹어보겠습니다. 이른 오후 전통시장 골목 끝 분식집에서 어묵 국물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오늘 시장 갈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어보실래요? 단 3주만 꾸준히 걸어도 아침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첫째, 걷기는 혈관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과 같습니다. 목표는 하루 30분이지만 한 번에 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0분씩 3번, 공원 라디오 체조. 시작 5분 전엔 천천히 몸을 데우고 평지는 팔을 크게 흔들며 오르막은 보폭을 좁혀 무릎을 아끼면 됩니다. 버스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 시장 입구까지 걸어가고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만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민감하시면 말랑한 운동화를 고르고 평탄한 흙길이나 트랙을 선택해 충격을 줄여주세요. 둘째, 식탁은 혈관을 닦는 수건입니다. 국물은 반만 숟가락으로 2번 덜어내고 시작하면 나트륨을 부드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김치는 접시에 조금만 덜어 밥과 함께 꼭꼭 씹고 나물과 제철 채소를 먼저 집어 위장을 편안히 달래주세요. 단백질은 두부,
계란, 생선을 기본으로 고기는 기름을 살짝 걷어 담백하게 즐기시면 좋습니다. 미역국은 소금보다 멸치, 다시마로 감칠맛을 내고 간장은 접시에 한 바퀴만 두릅니다. 과일은 식후 작은 접시로 과일 주스 대신 통과일을 권합니다. 셋째, 수면은 야간 공사 시간입니다. 취침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잠들기 2시간 전엔 카페인을 쉬게 하세요. 스마트폰은 침대 밖에서 충전하고 온화한 조명과 미지근한 족욕으로 몸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옆에서 코골이가 심해졌어요 라는 말이 들리면 옆으로 눕기, 베개를 조금 높이기 같은 작은 조정부터 시도하고 아침 두통과 과도한 졸림이 이어지면 병원 상담으로 수면 무호흡을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넷째, 마음의 긴장을 낮추면 혈관도 폭신해집니다. 저녁 식탁을 치운 뒤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24박자에 들이쉬고 6박자에 내쉬는 느린 호흡을 5분만 해보세요. 배우자와는 오늘의 성과나 걱정을 짧게 나누고 손을 맞잡은 채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걸어보시면 정서적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다섯째, 금연은 혈관 회복 버튼입니다. 끊는 날을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첫 주는 아침 첫 담배 지연하기, 식후 대신 양치, 산책하기 같은 대체 습관을 붙이세요. 혼자 어렵다면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이나 약국의 니코틴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도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음주는 조금도 혈압과 수면, 약물 작용의 변수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주 0일회 이내로 줄이고 식사와 함께 천천히 드시되 일과 후 갈증은 물이나 보리차로 달래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 밥상에서, 오늘 골목에서 시작하는 선택들입니다. 달력에 침로요, 발걸음과 수면, 식사 만족도를 표시하면 변화의 길이 눈에 보이고 작은 성공이 다음 선택을 부릅니다. 그리고 혹시 생활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남는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약이 안전한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다만 약에는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규칙이 있으니 다음 순서에서는 심장약과 함께 쓰면 안 되는 경우를 포함해 약물의 원리와 안전한 사용법, 믿을 수 있는 경로를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약은 지름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을 찾는 안내판입니다. 특히 심장약을 드시거나 여러 약을 함께 복용 중이시라면 지금부터의 내용을 꼭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가장 자주 듣는 약이 바로 PDE-하보 억제제, 예를 들어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 같은 약인데요. 이 약은 욕구를 갑자기 만들어주는 흥분제가 아니라 성적 자극이 있을 때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키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쉽게 말해 내 피가 분비한 신호를 오래 유지시켜 혈류가 조금 더 자유롭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죠. 복용 후에는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두통, 꼬막힘, 소화불량, 어지러움 같은 가벼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드물게 푸르스름한 시야 변화처럼 낯선 느낌을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흉통, 갑작스러운 시력 청력 이상이 동반되면 바로 복용을 중단하고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협심증병으로 질산염 제제, 미트로 스프레이, 혐의증, 이소도르비드 계열을 사용 중이시라면 PDE5 억제제와는 절대 함께 쓰시면 안 됩니다. 두 약이 만나면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특히 타다라필은 작용이 오래가므로 일정 시간 간격에 관한 의사 지시를 꼭 따라야 합니다. 또한
알파 차단제, 전립선 비대증, 고혈압의 쓰임, 일부 강압제, 이뇨제와 함께 복용할 때 어지러움이나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어 용량, 시간을 조정해야 하고 특정 항생제, 항증균제, 자몽 등은 약의 농도를 높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어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밥 든든히 먹고 바로 먹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고 묻는 분들이 많지만 기름진 식사 직후에는 약효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어 가볍게 드시거나 의사 지시대로 복용 시간을 맞추시는 편이 좋습니다. 타다라필은 비교적 오래 지속되어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는 소변 불편에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반대로 밤에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분은 타이밍 조절이 필요하니 개별 상담이 중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같이 쓰면 다 해결되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듣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만능 활력제가 아니며 혈액 검사에서 실제 저하가 확인되고 증상이 분명한 경우에만 전문의 판단 아래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전립선 상태, 혈액 농도, 수면 무호흡 여부 등 점검할 항목이 많고 정기 추적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요즘 인터넷이나 메신저로 정품보다 싸다는 홍보를 곁들인 불법 약 판매가 많습니다. 포장과 알약 모양이 비슷해 보여도 함량이 들쭉날쭉하거나 전혀 다른 성분이 섞인 경우가 있어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실험대가 아닙니다. 동네 비뇨의학과, 순환기 내과에서 진단과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정품을 구입해 약사와 복약 지도를 받는 경로가 가장 안전합니다. 약은 나에게 맞춘 신발처럼 조금 느리더라도 발에 꼭 맞아야 오래 편안합니다. 약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다리 하나가 놓이는 셈이지만 강을 건너려면 몸의 순환을 돕는 다리도 함께 필요하죠. 이제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골반저 운동과 전신 순환 루틴을 차분히 배워 생활 속에서 혈류의 길을 스스로 닦아보겠습니다. 저녁 뉴스가 시작되기 전 주방에서 전자레인지 소리가 돌아가는 그 1분을 떠올려 보실까요? 그 짧은 틈이 혈류를 깨우는 황금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는 운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남성 골반저 근육부터 차분히 깨우겠습니다. 소변을 중간에 살짝 멈출 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그 근육인데 실제 소변 볼 때 자주 멈추는 습관은 비우기를 방해하니 오늘은 자리에서 조용히 연습만 하겠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어깨에 힘을 내려놓은 뒤 배에 힘을 과하게 주지 말고 항문과 회음부 주변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3초 수축 5초 이완을 해보세요. 숨은 얕게가 아니라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며 배와 엉덩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살짝 만져 확인합니다. 처음엔 10회가 버겁다면 6화 8회부터 시작해도 좋고 양치하는 2분 동안 PB 광고 시간, 전기주전자, 물 끓는 소리와 함께 하루 2분 3번 반복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지나치게 세게 오래 버티면 오히려 뻐근함이 남으니 무리하지 마시고 통증이나 화끈거림이 지속되면 의사 상담을 권합니다. 골반저가 깨어났다면 이제 전신의 펌프를 작동시키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목을 까딱까딱 위아래로 30번. 종아리 근육이 부드럽게 당기는 느낌을 따라가며 발끝으로 바닥을 살짝 밀어줍니다. 허리는 길게 세우고 의자 끝에서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6화 10회. 숨을 내쉬며 일어나고 들이쉬며 앉습니다. 무릎이 예민하시면 식탁 가장자리를 잡고 아주 얕은 범위에서만 움직이거나 벽을 짚고 천천히 앉듯 내려갔다 올라오는 벽 스쿼트로 바꿔보세요. 알뒤꿈치 들기, 즉 까치발 서기는 싱크대에 손을 올리고 15회, 장단지의 탄력이 손끝으로 전해질 때까지 해보시면 혈액이 발끝에서 심장으로 더 잘 돌아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날엔 길게 버티는 동작 대신
골반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가 중립으로 돌아오는 틸트 동작을 호흡과 함께 10회 반복해 척추 주변 근육을 깨워주세요. 짧은 종아리 햄스트링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면 다음날의 뻣뻣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루를 작은 루틴으로 엮으면 지속이 쉬워집니다. 아침에는 세수전 3분 호흡과 발목 펌핑, 점심 이후엔 복도 끝 왕복 걷기 5분과 앉았다 일어나기, 저녁 설거지 후에는 골반저 10회와 까치발서기 10회, 보리차 한 잔으로 긴장을 내립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변비가 있으면 섬유와 수분을 챙겨 골반저에 불필요한 힘주기를 줄여주세요. 가슴 통증, 어지러움, 식은땀 같은 급격한 이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받는 안전수칙을 스스로에게 약속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운동은 성적 수행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하루를 더 가뿐하게 만드는 생활의 기술입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배우자와 등 맞대고 벽 스쿼트를 5회만 함께 하거나 단지 산책로에서 서로의 보폭을 맞추며 10분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손을 가볍게 잡고 호흡을 세다 보면 마음의 긴장도 풀어지고 대화의 문이 자연스레 열립니다. 이제 몸이 풀렸으니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말 한마디가 어떤 힘을 가지는지, 실패를 부드럽게 다루는 법과 서로의 피로를 배려하는 대화의 기술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저녁 식탁을 치우고 대추차를 올리면 창밖단지 산책로의 가로등을 바라봅니다. 혹시 여러분, 말은 삼키고 한숨만 길어지던 밤이 있으셨나요? 성을 성적 수행의 시험장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로 받아들이면 대화의 첫 문장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하루가 좀 길었네요. 손만 잡고 동네 한 바퀴 걸을까요?처럼 마음과 몸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는 말은 실패의 두려움을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온도는 성관계의 빈도보다 안전하게 거절할 수 있고 따뜻하게 초대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지켜집니다. 피곤한 날에는 지금은 쉬고 싶어요. 대신 포옹하고 같이 드라마 한 편 볼까요? 라고, 기대가 있을 때는 내일 아침 공원 다녀와서 천천히 얘기해요. 라고 제안해 보세요. 여성 파트너의 질 건조나 통증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수용성 윤활제나 충분한 전이, 자세 조정이 큰 도움이 되고 증상이 지속되면 산부인과 상담을 권하는 부드러운 안내가 필요합니다. 남성에게도 오늘은 몸이 말을 거는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스킨십의 폭을 넓히세요. 함께 족욕을 하며 다리 마사지, 어깨를 번갈아 주무르는 터치, 침대 대신 소파에서 등을 맞대고 앉아 느린 호흡을 맞추는 일, 이런 친밀감은 성적 긴장을 낮추고 오히려 다음 만남의 질을 높입니다. 혹시 내가 실망시킨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이 올라올 때는 마음의 문장을 바꿔보세요. 괜찮아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니까요. 우리 둘이 갇힐 방법을 찾아봐요. 실패를 원인 묻기나 비교로 몰아가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울과 불안은 관계의 온도를 가장 먼저 식히는 바람입니다. 예전만큼 즐겁지 않고 잠이 가볍고 식욕이나 체중이 달라지고 관심이 사라지는 변화가 2주 이상 이어진다면 마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요즘 표정이 자주 가라앉는 것 같아. 같이 산책하고 필요한 건 도와줄게요. 라고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동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상담, 교회 성당 사찰의 소모임, 경로당 서예반이나 합창단 같은 공동체는 마음의 체온을 올려주는 따뜻한 담요가 됩니다. 두 분만의 약속도 좋습니다. 주 2회 산책 데이트, 식후 보리차 한 잔 시간, 주말엔 손주와 공원에서 캐치볼. 이런 리듬이 정서적 친밀감을 살리고 함께하는 생활 자체가 최고의 치료가 됩니다. 대화할 때는 너는 항상, 절대 같은 단정 대신 저는 라고 느꼈어요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은 왜 그래요? 가 아니라 저는 오늘 조금 긴장돼요. 천천히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 방언은 이해로 바뀝니다. 휴대폰은 침실 밖, 조명은 노을빛처럼 은은하게, 텔레비전은 잠깐 쉬게, 환경도 대화의 일부입니다. 일부 약물이 성기능이나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변화가 느껴지면 주치의에게 함께 검토해달라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성은 누군가를 검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서로를 확인하는 인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건넨 한마디, 잡은 손, 나눈 미소가 내일의 용기를 빚어줍니다. 이제 이 따뜻한 태도를 생활 속 루틴으로 엮어볼까요? 다음 순서에서는 4주에 걸친 작고 꾸준한 실천 계획을 제안드려 걷기, 식사, 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길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한 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단 28일, 매일 1%만 바꾸면 몸과 마음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야 오래 갑니다. 첫째 주에는 걷기의 리듬을 몸에 익히겠습니다. 버스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 시장 입구까지 천천히 걸어가고,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가로등 2개 사이를 왕복하며 보폭을 작게 맞춰보세요. 무릎이 민감하신 분은 흙길이나 우레탄 트랙을 고르고 신발끈을 한 번 더 조여 발목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덜 쌓입니다. 걷는 동안에는 라디오 체조 음악을 멀찍이 들으며 팔꿈치를 부드럽게 흔들고 오르막에서는 숨을 내쉬며 발을 디딥니다. 그날의 걸음은 달력에 야로 표기해두면 스스로에게 작지만 확실한 보상이 됩니다. 둘째 주에는 식탁을 다듬습니다. 국물은 반만, 밥은 공기를 살짝 낮게 담고 접시에는 김치보다 나물과 제철 채소가 먼저 자리하도록 배치해보세요. 미역국은 소금 대신 멸치, 다시마로 맛을 내고 고기는 기름을 걷어 담백하게 끓입니다. 장 보러 갈 때는 두부, 달걀, 생선을 우선 적어두고 과일은 통과일로 작은 접시에 담아 천천히 씹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는 밥상이야말로 가장 친절한 치료실입니다. 술자리가 있더라도 주 0일회 이내로 줄이고 식사와 함께 천천히, 대신 일과 후 갈증은 물이나 보리차로 달래보세요. 셋째 주에는 밤의 리듬을 고릅니다. 취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스마트폰은 침대 밖에서 충전하며 조명은 노을빛처럼 은은하게 낮춥니다.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한 물에 5분 담그고 4박자 들이쉬고 6박자 내쉬는 느린 호흡을 하며 어깨 힘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배우자가 요즘 코골이가 커졌어요 라고 말한다면 옆으로 눕기, 베개 높이 조절 같은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아침 두통과 낮 졸림이 잦으면 병원에 수면 상담을 예약하세요. 넷째 주에는 대화와 점검으로 마무리합니다. 지난 3주간의 걷기, 식사, 수면 기록을 식탁 위에 펼쳐두고 배우자와 무엇이 잘 맞았는지, 어디서 힘들었는지를 나눕니다. 국가건강검진표에서 혈압, 공복혈당,
LDL 변화를 확인하고 동네 내과나 비뇨의학과, 필요하면 순환기 내과에 진료 메모를 들고 가 상담 예약을 잡습니다. 금연을 결심하셨다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약국의 보조요법을 연결해 첫 한 달을 안전하게 지나도록 돕습니다. 고강도 운동이나 과한 절제는 길을 짧게 만듭니다. 숨이 가쁘고 어지럽거나 가슴 통증, 식은땀, 한쪽 마비나 말 어눌함 같은 급격한 이상이 생기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119에 연락하는 약속을 스스로와 맺어두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보상도 준비합니다. 주말 저녁 한강 노을 산책, 작은 꽃 한 송이, 좋아하는 찻잔으로 마시는 따뜻한 보리차. 몸이 기억할 선물을 스스로에게 건네면 다음 28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주에 작은 발걸음이 모이면 혈관의 길은 조금씩 매끈해지고 마음의 체온도 한결 안정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정을 따뜻하게 정리해보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핵심만 다시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저녁 공기가 살짝 눅눅해지는 시간. 보리차 김이 조용히 오르는 걸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물어봅니다. 지금 무엇을 하나 바꾸면 내일이 달라질까요? 단 3가지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신호를 듣고 확인, 생활을 바꾸고 실천. 필요할 땐 안전하게 돕기, 상담, 약물. 오늘 우리는 ED를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에서 온 편지로 다시 보았습니다. 음경으로 가는 가느다란 길이 전신 혈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드러낼 수 있기에 새벽에 자주 깨는 잠, 예전과 달라진 아침의 기운, 오르막에서의 숨 가쁨, 수치의 잔잔한 변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의 단서 같은 일상 장면을 귀하게 받아 적어야 한다고 나눴지요. 다만 증상, 진단이 아니라 증상 확인이라는 안전한 순서, 즉 비뇨의학과 순환기내과, 수면진료의 문을 편안히 두드리는 용기가 핵심이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활은 오늘 식탁과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국물은 반만, 나물과 김치를 먼저, 단백질은 두부, 계란, 생선으로, 버스는 한 정거장 먼저 내려 10분 더 걷고, 밤에는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고 느린 호흡으로 어깨 힘을 내려놓기. 술은 줄이고 담배는 금연 클리닉과 보조요법의 도움을 받기. 이 소박한 선택들이 내 피를 닦고 혈류를 부드럽게 돕습니다. 약은 지름길이 아니라 맞춤 신발입니다. PDE5 억제제는 성적 자극이 있을 때 혈류를 돕는 조력자이며 협심증 질산염 제제와는 절대 함께 쓰지 말아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규칙. 일부 심장약, 전립선약, 항우울제, 자몽 등과의 상호작용 가능성, 인터넷 불법 약의 위험까지 차근히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는 골반저 근육 3초 수축, 5초 이완, 싱크대 잡고 까치발 들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같은 짧은 루틴으로 종아리 펌프를 깨우고 무릎, 허리 통증, 날에는 대체 동작으로 안전하게 조정하면 충분합니다. 관계의 온도는 잘하려는 마음보다 따뜻하게 말 건네는 한 문장에서 지켜집니다. 오늘은 손만 잡고 걸을까요? 내일 아침 공원 다녀와서 이야기해요. 스킨십과 대화, 윤활 자세 조정, 필요시 상담까지 서로의 피로와 변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결국 우리 둘의 체온을 높입니다. 그리고 4주의 작은 계획, 걷기, 식탁, 수면 스트레스, 대화 점검을 달력에 각 한 곳 기록하며 이어가면 혈관은 그 꾸준함을 기억합니다.
혹시 가슴 통증, 심한 호흡 곤란, 한쪽 마비, 말 어눌함 같은 급격한 이상이 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119의 약속만큼은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여러분, 아침 미역국의 따뜻함, 시장 골목의 수프 냄새, 공원 라디오 체조, 손주의 웃음소리. 한국의 하루를 지키는 힘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습관의 반복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28일 점검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우리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